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손흥민이 드디어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찰칵 세레머니를 선보이면서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내년 11월에 있을 카타르 월드컵을 위한 아시아 2차 예선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먼저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경기가 펼쳐지면서 5대0 대승을 이끌었고, 최약체 스리랑카를 상대로는 손흥민, 황의조가 출전하지 않으면서 겨우 5대0으로 이겼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사실상 최종 예선의 진출을 확정해 놓으면서도 벤투호는 손흥민을 출전시키며 승점 3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날씨가 매우 무더웠습니다. 30도가 넘는 날씨에 하루 중 가장 덥다고 할 수 있는 오후 3시에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더욱 아쉬운 게 있다면 어디에선가 중계권을 독점한 나머지 TV 외에 라이브를 시청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경기로 분위기가 좋았다가 스리랑카전에서 이겨도 뭔가 아쉬운 느낌이 있었다 보니 마지막 레바논전에서 기분 좋은 승전보를 기대했습니다.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대표팀은 레바논을 몰아붙였습니다. 당연히 레바논은 베트남보다 한 단계 아래인 FIFA 랭킹 93위이기 때문에 한국의 두 수 아래죠. 전반 2분에 김영건의 롱패스가 권창훈에게 잘 전달되었고, 권창훈은 황의조에게 찔러줬는데 아쉽게도 수비가 잘 막았습니다. 벤투 감독도 엄지를 치켜 세울 정도로 과정이 괜찮았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선취골은 한국이 아니라 레바논이 먼저 넣게 되었습니다. 매우 찝찝한 순간이었는데,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실점이 없는 강팀이었고, 마지막 한 경기만 잘 치룬다면 실점 자체가 없는 매우 의미 있는 예선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전반 11분 윙백 김문환의 아쉬운 볼키핑으로 레바논 공격수와 볼 경합을 하게 되었고, 이내 김문환이 잘 처리하나 싶더니 이번엔 드리블이 길어지면서 커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레바논이 순식간에 역습을 하게 된 거죠. 레바논의 크로스에 하필 공격수 이재성이 수비하려고 내려온 것은 좋은데 박스 안에서 헤딩으로 컷한 것이 어중간하게 레바논 선수에게 가면서 김영권을 따돌리고 왼발 슈팅이 골이 되었습니다. 12분 만에 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 또한 5대0 이상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실점을 당하니까 팬들도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김민재가 있었으면 달랐을까요? 김민재는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없었는데, 투르크메니스탄전을 생각하면 김민재 존재감이 크다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심지어 전반전에 골을 넣지 못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반전 점유율이 거의 7대3이었고 슈팅을 11개를 때렸는데 조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우선 레바논은 경기 상황에 따라 조 1위도 도전해 볼만 했습니다. 한국에게 밀려 조 2위가 되더라도 각 조별 승점 경쟁으로 최종 예선을 기대했는데, 한국에서 투르크메니스탄에게 패배해버리면서 꼬이게 되었고, 한국에게 어떻게 해서든 승점을 따내서 다른 조 2위들과 승점 경합을 하려고 했다 보니 사력을 다해 한국에게 덤벼들게 된 것입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그래도 이른 시간에 동점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코너킥 찬스에서 송민규가 헤더로 골을 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송민규의 헤딩이 레바논 수비의 머리에 맞고 굴절돼서 들어갔다 보니 자책골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레바논은 2차에서 홈에서 한국을 상대로 0대0 무승부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다고는 볼 수 없었고, 실제 그런 경기가 흘러가게 되었는데 결국 레벨 차이를 느끼게 해준 선수는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습니다. 김영권에게 중원에서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단독 드리블로 돌파를 하다가 박스 근처에서 남태희에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남태희가 드리블로 제끼려다 레바논 선수는 넘어졌고, 넘어질 때 순간 팔을 내밀었다가 그 볼이 팔에 닿으면서 핸드볼 파울을 불렀습니다. 페널티킥이 된 거죠. 한국을 상대로 침대 축구를 했던 레바논이기에 쌤통이었습니다. 손흥민은 6게임째 골이 없었던 상황에서 드디어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게 되었고, 오른쪽 구석으로 강하게 차면서 역전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자마자 카메라로 향해 달려가면서 손가락으로 2와 3을 표시했고, 카메라를 집어삼킬 듯이 얼굴을 들이대고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 동료 에릭센의 쾌유를 빈 것이었습니다.
에릭센이 유로 2020 핀란드와의 경기를 펼치다 전반 42분 갑자기 쓰러졌고 의식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의 경기는 90여 분간 중단됐다가 재개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관중석에서 응원하던 아내가 그라운드로 내려와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은 하나같이 경기보다 에릭센의 회복을 염원했고 다행히 맥박이 돌아오고 숨도 쉬면서 점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에릭센과 함께 토트넘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오랜 기간 함께하며 절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난해 에릭센의 인터뷰에서 토트넘 선수들 중 누구와 연락을 하냐는 질문에도 손흥민이 있었죠.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기에 손흥민은 에릭센의 응원을 보내기 위해서 국가대표 경기임에도 자신의 마음을 세레머니로 격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 장면 하나가 유럽 축구 팬들이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토트넘의 에이스를 넘어 전 세계 탑5 안에 드는 윙어로서 대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이 되어 있다 보니 손흥민 세레머니에 감동을 하며 팬들이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스테이 스트롱, I love you. 케인을 1억 5천만 파운드에 팔고 손을 토트넘의 새로운 토트넘으로 만드세요.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다니. 손은 토트넘의 전설이 될 거야. 손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진정한 휴머니스트. 이렇게 손흥민의 세레머니에 수백 개의 반응과 사진, 하트가 도배가 되었습니다. 다시 국가대표 경기로 돌아와야겠죠. 손흥민의 깔끔한 페널티킥 골에 경기는 역전이 되었고 그제야 정상적인 경기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그 이후 골이 나오지 않았지만 승기를 잡은 한국의 집중력은 쉽게 흐트러지지 않았고 추가골을 넣기 위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레바논 입장에선 잔인하게 느껴졌겠죠. 벼랑 끝에 몰린 레바논은 이렇다 할 반격을 펼치지 못하면서 최종 2대1로 대한민국이 승리하며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레바논은 승점 추가 없이 조 2위로 마무리됐는데 아마도 승점 싸움에 밀려 최종 예선 진출이 실패될 듯 합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로 92번째 A매치에서 27번째 골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열리지 못한 기간도 있었다 보니 손흥민의 국가대표 골은 2019년 10월 스리랑카전 이후 2년 만에 나온 골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수훈 선수로서 인터뷰를 했는데 에릭센에게 연락을 하긴 했지만 심적으로 되게 불편했다. 자느라 그 경기를 못 봤는데 일어나서 그 소식을 듣고 불편했다. 같이 뛰었던 동료가 그런 일을 겪어 너무 걱정됐다. 친하게 지낸 동료였기 때문에 경기하는데 계속 신경이 쓰였다. 선수들에게 너무 고마웠다. 특히 경기를 많이 못 뛴 선수들이 기분 상할 수 있는데도 티를 안 내고 팀원들을 서포트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좋은 자세를 가진 팀의 주장을 맡고 있어서 난 행운아인 것 같다. 모든 선수가 잘해줘서 만족하게 잘 끝난 것 같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다 발전해야 한다. 최종 예선은 더 힘들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준비돼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최종 예선이다 보니 얼마나 힘들고 긴 여정인지 알고 있다. 선수들에게 그걸 잘 얘기해 주려고 한다. 일단 그냥 자고 싶다. 마음 편히 자고 좋은 음식도 먹고 편안한 시간 갖고 싶다. 엄청 바빴던 시즌이었던 것 같다.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서 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편안하게 쉬면서 다음 시즌 잘 준비하겠다. 정말 든든하죠. 동료들이 밀어준다면 골을 가장 많이 넣을 만한 선수인데 정작 골을 넣는 기록보다 팀이 이기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걸 솔선해서 후배들에게 보여주다 보니 팀 호흡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2차 예선을 압도적인 조 1위로 마쳤고 이제 9월부터는 최종 예선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한국과 같은 조들은 어떤 팀들이 될지, 한국은 11회 연속 월드컵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